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인데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 가뭄에 시달린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메마른 들녘에 새찬비가 쏟아집니다. 반가운 빗줄기에 이른 아침부터 마늘과 파 등 농작물을 돌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메말라가던 작물들이 생기를 되찾자 농민도 한시름을 놓습니다. 해수주께서 간 것도 물로다 저렇게 키웠는데 이제 또 이제 안 거서면 물이라도 줘야 쓰겠더만 다행히 와서 지방 물 안 줘도 먹지.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부안 45.5mm를 비롯해 김제 44, 정읍 39.5, 전주 36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랜 가뭄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지만 거의 한 달 만에 내린 비입니다. 옷걸음으로서는 만족하기 왔고 앞으로도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준다면 진짜 고맙죠. 모레 밤에도 비 소식이 있지만 기대와 달리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모레 저녁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지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달에는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한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최종 용역 결과 항공 수요가 402만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항공 수요가 300만 명을 넘어 국제공항 신설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를 설득해서 오는 2020년 개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유광희 교수가 발표한 오는 2030년 새만금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402만 명입니다. 또 항공화물 수요는 13,000톤으로 예상됩니다. 연구팀은 항공 수요가 300만 명을 넘으면 머지않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며 새만금 신공항의 신설 근거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재 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공항이 들어서도 반드시 망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좀 보장은 되는 거죠.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 이거죠. 신공항이 건설되면 중국과 일본의 당일 업무가 가능해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타당성 조사와 설계, 공사 등을 거쳐 10년 안에 국제공항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희망하는 신공항 완공 시점은 오는 2022년입니다.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미군기지 옆과 김제 화포지구 가운데 어느 곳을 공항부지로 선정할지는 내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치의 선정은 국가 계획에 다시 예타나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8년부터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18년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북의 항공 수요가 400만 명을 넘었다는 첫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 국제공항을 신설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퇴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 이사장은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해왔지만 정부와 갈등 속에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사화에 찬성하는 후임 이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정부의 공사화 추진이 빨라지고 기금운용본부 전복 이전에도 차질이 우려돼 공사화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은 동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이런 틀을 바꿔서 주민을 찾아가 복지 혜택을 주는 이른바 동네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2명이 짝을 이룬 동주민센터 소속의 이른바 동네복지 플래너.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사는 80살의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당 수치를 검사하는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당은 괜찮으세요? 145예요. 네. 할머니가 필요한 틀니와 보청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청도 대신해 줍니다. 구청에서 심사를 해요. 해가지고 구청에서 어르신한테 연락을 바로 줄 거예요. 그러면 최대 34만 원까지 어르신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깝깝이도 이제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어쩌긴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전주시가 주민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네 복지 사업을 6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이 거의 복지 중심으로 재편이 됐죠.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그동안의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 거의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자 하는. 동네 복지가 성공하려면 전문 인력인 복지 플래너 채용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전주시는 비정규직 신분인 탓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33개 모든 동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복지 플래너 채용 예산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따뜻하시네 어르신서.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사회 약자인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청각장애인들이 찾았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방 구석구석 걸레질을 깨끗이 합니다. 부엌에서는 식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수화로 대화를 나누며 정성껏 만들어갑니다. 불고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맵고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맵지 않고 짜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도움에 익숙한 청각장애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첫 봉사에 나선 이후 한 달에 한 번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청소와 음식 만들기, 말벗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움을 주고 이웃 사랑을 나눠보니 받는 것보다 주는 행복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소아통역사들이 함께해 큰 어려움 없이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청소도 해주시고 또 말벗도 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정서적으로 많은 위화감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자주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본격적인 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봉사하겠다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아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군산과 임실 순창에서 소나무 재선종이 계속 발병함에 따라 이 지역의 소나무류를 사전 승인 없이 이동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죽은 소나무는 물론 땔감이나 조경용 소나무를 이동할 때도 반드시 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신문 기자 50살 윤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무주에 있는 한 농협 사무실에서 모 군수 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뿌렸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